시계 리뷰를 할 때 대부분 시계의 겉모습만을 중점적으로 리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브먼트의 성능, 신뢰도라든가 단시간에는 알 수 없는 시계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 동안 실제로 착용한 후에야 가능한데요. 협찬받은 시계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계의 좋은 점만 씹으려야지 만약에 안 좋은 얘기를 했다가는 바로 협찬이 잘려버릴 겁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협찬의 굴레죠. 그렇다면 제가 누굽니까? 협찬 따위는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이름 없는 변들이 싸구려 유튜브 잡다구리 상회 아니겠습니까? 이번 잡다구리 상회에서는 무려 파텍 필립 칼라트라바 6119R의 장시간 착용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뭐 눈치 안 보고 깔 건 까겠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 다른 시계들도 안 좋은 소리 좀 씹으려 볼 건데요. 어찌 귀가 솔깃하고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십니까? 저런 놈은 협찬해주면 졸라 멋있게 광고해줄게 라기보다는 야, 시계회사 새끼들아, 빨랑 협찬해주지 않으면 다 까발려버린다. 있다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친구가 없는 거냐? 파텍 필립 6119R의 일반적인 리뷰는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리뷰할 내용은 이 시계의 아쉬운 점, 뭐 크게는 파텍 필립이라는 브랜드의 대처에 대한 겁니다. 이 영상은 시계를 구매하고 2달쯤 지난 시점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 시계를 사자마자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뭐 이런날 저런날 빼면 실제 착용 시간은 40일 정도 되고 문제를 발견한 시점은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가죽 스트랩의 상태가 무척 안 좋은 걸 아실 겁니다. 이거 파텍 필립이라는 명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품성을 보여주는데요. 시계줄을 고리에 넣을 때 굽혀서 넣어야 하는데요. 시계줄이 너무 뻣뻣해서 부드럽게 굽혀지는 게 아니고 악어 가죽 무늬 틈 부분이 꺾여 힘을 받으며 넣어지다 보니 끝부분은 안감이 뜯어지고 가죽 무늬 틈은 조만간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처에 이거 불량 아니냐고 전화했는데 스트랩은 소모품이라 교환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 구매 당시에 그걸 발견했다면 교환이 되는데 시간이 2달이나 지나서 안 된다는 얼척없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거 살 때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스트랩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구매할 때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뭐 이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옆집 바보 영구와 땡칠이도 아는데 너무 억지지 않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파텍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 니네 시계 좋다, 근데 스트랩이 너무 안 좋다, 잘 좀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요. 얼마 후 국내 판매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순간 아싸 바꿔주나 싶었는데 스트랩은 소모품이라 교환이 안되고 구매 당시에 그게 발견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전화한 건지 순간 2분간의 희망 고문을 받았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파텍 필립의 홈페이지에서 가죽 스트랩은 보증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글이 있기는 합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네요. 파텍 필립의 스트랩은 그 명성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가죽의 질도 너무 뻣뻣하고 퀵 릴리즈 부분의 마감도 형편없는 게 좀 화가 날 정도예요. 뭐 제가 운이 없어서 이런 것들만 걸리나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파텍 필립의 가죽 스트랩에 대한 점수가 그리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 스트랩의 가격이 8~90만원인데 이따구 품질의 스트랩을 굳이 정품이라는 이유로 비싼 가격에 사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정적이며 돈지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가죽 스트랩뿐만 아니라 예전에 노틸러스 5711 스틸 브레슬릿의 경우에도 연결 부위가 약하게 만들어져 언제 고장날지 아슬아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구조가 바뀐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새끼들 시계줄에 연락에 신경 안 쓰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없지 아니할 수. 근데 허구한 날 이런 식으로 이 시계 저 시계 까대면 협찬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하긴 뭐 있다고 유튜버한테 협찬은 무슨 협찬이냐. 에이씨. 그럼 7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계의 정확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영상은 구매한 후에 바로 찍은 타임그래프 영상입니다. 역시 파텍 필립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정확도죠. 그리고 이건 이번에 찍은 타임그래프 영상입니다. 제가 움직임이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면서 오차가 아주 조금 더 나아지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미미한 수치고요. 아무튼 시계의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걸로.
세상에 완벽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다 그러니나 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 인터넷 뒤져서 가죽 스트랩 하나 장만해서 갈아치워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스트랩 사이즈가 21mm, 버클 쪽은 16mm의 일반적이지 않은 치수라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퀵 릴리즈가 되는 스트랩은 더더욱더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주문 제작하는 곳에 문의해야 될 것 같아요. 가죽의 질감은 파텍보다 랑에온트 제네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같은 악어 가죽인데도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렇다면 랑에온트 제네는 괜찮냐고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랑에온트 제네의 스트랩 또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잠깐 광고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목관악기 전문점 파텍피리. 고양이 기운이 솟아요. 바른 먹거리 바쉐론 콤프라이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골치 아픈 소송에는 법률사무소 랑의 3개 제네. 소중한 우리 댕댕이를 위한 개사료 전문 브랜드 브레게. 오늘 기분 나빠 누구한테 패셨다고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 오데마 핑계. 절대 포기하지 마. 우린 살 수 있어. 살아서 장까지 생생유산균 예거 야쿠르트. 랑에온트 제네 스트랩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기 전에 시계 스트랩 구조와 용어를 배워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보통 가죽 스트랩은 요따구로 생겼죠. 이 부분을 버클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타입을 프롱버클, 탱버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버클핀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은 버클핀 홀이라고 부릅니다. 양놈들 말로 어드저스트먼트 홀스라고 한답니다. 이 부분은 양놈들 말로 루프, 한국말로 고리, 이 부분은 영어로 프리루프, 조선말로 보조고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프링바가 들어가는 이 부분은 엔드피스 홀이라고 부릅니다. 언더스탠? 랑에온트 제네의 모든 시계가 그렇진 않겠지만 모든 시계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놈들 같은 경우엔 스트랩에 고리 쪽에 문제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보조고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단지 제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분도 고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자 아닐까요? 그래서 한두 번 본드칠해서 사용했었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랑에용 스트랩을 구매했습니다. 랑에용이라 그런가 가격이 아주 사악합니다. 알리답지 않게 가격이 무려 10만원이 넘어가네요. 어떻게 줄질하는지 영상으로 보실까요? 랑에는 스프링바도 케이스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입니다. 이것도 18K 골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좀 의외였네요. 별 생각 없이 스트랩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 생각지도 않게 랑에온트 제네에 각인이 되어 있네요. 이거 정품처럼 어퍼 스트랩 부분에 메이드 인 오스트리아 각인도 안 되어 있고 랑에온트 제네의 각인이 정품보다 진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제발 좀 정품보다 튼튼하길 빌어봅니다. 또 다른 시계는 어떨까요? 노모스의 경우엔 남녀 스트랩 모두에서 동일 증상이 있는데요. 고리 부분에 내피와 외피가 분리되는 결함이 있습니다. 본드로 붙여 사용하거나 내피를 이런 식으로 잘라갖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새 제품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가죽 스트랩은 외주를 주는데요. 이런 개X놈의 쉐들 외주 스트랩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명품이네 하이엔드네 지랄을 하는 건지. 노모스도 스트랩 가격이 시계 포지션 대비 사악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아주 X욕이 아가리에서 저절로 발사가 됩니다. 아무리 소모품이라지만 있다고 품질은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시계 관련 만화책을 구매했는데요. 제목은 칸무리 씨의 시계 공방이란 5권짜리 만화책입니다. 저도 나름 시계 관련 만화를 그리고 있긴 해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 만화를 그린 작가가 얼마나 시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사서 읽긴 했지만 제 기준에서는 특별할 것 없이 다 아는 내용이라 이 만화를 그린 작가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여타 일본 만화처럼 오타쿠적으로다가 깊숙한 지식을 담았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워낙에 잔잔한 내용의 만화라 약간 서비스 컷으로 여주인공의 목욕신을 넣어주긴 했지만 워낙에 강력한 것들에 익숙해져서인지 별 감흥이 없습니다.
시계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읽는다면 이처럼 재미없고 루즈한 만화가 없을 듯한데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섹시한 이미지는 아니고요. 암튼 이 만화의 한 장면을 보시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시계줄을 바꾸면 그 시계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워요. 줄질의 대명사 파네라이의 유저인 파네리스트 분들도 아마 이런 느낌 때문에 줄질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오늘은 이따구로 몇몇 시계 브랜드의 스트랩 문제에 대해 시부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음번엔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거지로 영상을 만들지 고민인 잡다구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달에 5만 원 벌기 힘들다.